자, 오늘의 티타임 시작해볼까요? 티타임인데 자칫을 못하고 다른 걸 한다는 시점에서 진짜 일정이 엉망진창으로 꼬인 거긴 한데 그래요. 금요일날 탈려서 알아도 제 잘못이죠, 그죠? 어쨌든 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깜짝이야. 싸세요. 이게 컴퓨터가 노후화가 조금 더 진행돼서 그런가? 저스트 채팅 이외에는 라지 사이즈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슬슬 라지 사이즈 쓸 수 있던 다른 애들도 점점 썼을 때 마트기가 가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만 미루고 컴퓨터를 바꾸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바꾸거나 해가 넘어가면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 재정 상태를 봐야 되니까요. 아 뜨거. 살짝 비었어요. 아니 분명히 낙차를 좀 둬서 시키면서 따랐는데 커피는 아니고요. 다즐링이라는 홍차입니다. 좀 예전에 사놨던 게 남아있는 거 슬슬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일요일날 티타임 방송할 때 다즐링만 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거 내년 넘어가면은 더 이상 못 마시는 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래저래 여름만 되면은 티타임 방송이라던가 뭐 그런 게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차가 많이 남아 돌더라고요. 생각보다 짧은 게 아니라 저거 몇 년 된 거예요. 슬슬 죽을 때가 된 거에 가까워요. 사실 다 마신 줄 알고 다른 거 사 마시다가 구석백에 티백이 몇 개 남아있었네 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라 진짜로 이런 데서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진 않았는데 어쨌든 구석에 숨어있던 거를 어쩌다가 찾아서 어이쿠 그래도 돈 주고 산 건데 유통기한 넘겨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른 차들 다 뒤로 밀어놓고 저걸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에, 숙성홍차가 돼버렸네요. 어쩌다 보니.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잔 분량 우려내가지고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저번 주라고 해야 될까요? 요 1주간, 소녀전선 2 나온 거에 눈 돌아가가지고,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게 유지도 안 되는 주제 3주까지 어떻게든 밀어보겠다고 아득바득 했었는데요. 그래놓고 이제 소설 말고 딴 거 할 거야 이래놓고 리버스트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어쩔 수 없는 오타쿠인가 봐요. 사실 홀로나이트를 켰어도 되긴 하는 건데 이벤트라서 뭐 리버스도 코레류라기보다는 가챠게임에 가깝죠. 소녀전선2도 코레류에서 가챠게임으로 바뀌었고 이게 제가 오타쿠 게임을 시작하게 된 맨 처음 그게 소녀전선이라서 추억 보정에 당한 거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방송에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오타쿠 게임은 가챠게임 리버스 1999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억에 당해서 가챠게임을 하나 더 시작해버렸으니 제 지갑만 불쌍해진 상황이죠. 아, 페그호. 그것도 유명하죠. 저는 페이트 시리즈 자체를 입문을 안 해서 모르긴 하는데, 이래저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런저런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정도는 아마 아는 게 좀 몇 개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딱 거기까지인 느낌이죠? 음지라뇨. 아무리 그래도, 페그호 음지로 접하는 거는 뭔가 위인들로 알배스 하는 것 같아서 싫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페그호 음지? 손을 대고 싶진 않은 느낌이네요. 그 느낌이, 이순신 장군님을 모해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2차 창작을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손도 안 대게 될 것 같지 않나요? 특히나 음지스러운 내용이면은 더더욱 위인이라는 거는 그런 거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캐릭터 IP로 장사를 하는 거면 MG가 꽤나 비중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뭐랄까 저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작도 그 페이트 캐릭터라고 모른 채로 그냥 캐릭터만 띡 보고 음지 작품 보면은 어머 이거 야하다 이 정도 감상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요. 뭐 어쨌든 음, 일단은 오늘은 웬만하면 리버스 이벤트를 쭉 최대한 밀어볼 생각인데 이게 얘네가 스토리가 은근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한 그니까 1에서 10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10번째 에피소드까지 미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상황이라 이거 어디까지 밀 수 있을까? 이것도 유사 강점기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긴 해요. 심지어 이거 끝나고 그 유리섬 그러니까 손유선선 2 이벤트가 또 있어가지고 그냥 둘 중 하나를 방송 편성해서 빼버릴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야 될지도? 아무튼 일단은 아직은 둘 다 안 빼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화면이 아직 안 나왔네? 아하, 이런. 예측 실패다. 어? 아. Hello? 어디 갔어, 이거? 왜 안 나와? 정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나왔다. 화면 너무 작은데? 응? 이러면은 이쪽이 너무 많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줄이면 뭔가 화면이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고 여백이 밀어 공백 조금씩?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냥 일단은 왼쪽에 딱 붙여놓고 위아래만 높이 대충 맞춰봤는데 괜찮으려나요? 이거 하여간 이거 컨텐츠용 프레임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짠! 에? 퇴근이요? 아니 어째서 너무해.
저 바니바니 캐릭터 이름이 왜 저러냐고 물어봤다가 어서 오세요. 노크할 필요 없어요. 문에 있는 거울을 통해 당신을 봤거든요. 방금 어서 오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띵띵띵 띵띵 하루 빠졌어. 뚱뚱띵 뚱뚱띵 뚱뚱띵. 이벤트 탭에 처음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애니메이션 로딩되고 있을 거예요. 젠장. 어머, 괜찮으세요? 버튼이에요? 도와주세요. 소리가 조금 빠르다? 여기엔 모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텔? 휴즈데이 모텔이라는 곳이죠. 제가 도와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영상이 한 템포 느린 거야? 소리가 한 템포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야? 누구시죠? 문제가 생긴 거지. 아르고스다. 그냥 용병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 주문지는 언제 새겨진 거죠? 24시간을 넘기진 않았어. 아니, 겨울인데 공포물이야? 손에 화약이 묻었군. 그리고 평범한 총이 아니야? 꽤나 곤란해지겠는데, 아가씨. 그의 방으로 안내해. 이제 뭘 하면 되지, 보스? 제노 쪽 스토리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둘째, 개명의 사람이 온 적 있는지, 제노의 장교가 왜 여기 온 건지, 이 모텔에. 이 전화는 산 사람에게 건 게 아니야. 가장 깊은 절망은 망설임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저건 날 속일 수 없어.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소리가 자꾸 너무 빨리 나오잖아. 아니, 근데 겨울인데 왜... 약간 할로윈 시즌에 본섭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한 템포 늦게 나오느라고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어째 버틴이 직접 나오는 이벤트가 지금까지 총 2개였는데, 저번에 토스페어리랑 제시카 나오는 그린레이크의 악몽도 그렇고, 이번에 요트 77 유령의 도로도 그렇고, 버틴이 직접 나오는 이벤트는 죄다 공포 테마네요? 특이하다. 일화 갈기 게시판 자기 전 이야기. 울로로 대회가 부활해. 이거 다시 나오는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 들어가 볼까요? 이거 어쨌든 7일 안에 해결해 봐야 되네? 기름 발자국.
크로바이츠님, 어서오세요. 세요세요. 더 틀어놓는 거 편하더라고요. 빗방울에 젖은 땅 위로 얕은 발자국이 새겨졌다. 한쪽 무릎을 꿇은 용병 차린 발 여성 사이즈 눈이 10.6인치. 너무 빠르잖아요. 타오를 듯 반짝였다. 발자국 밑에 진흙은 고르지 않고 한쪽에 더 깊게 절름발이. 파여 있었다. 뽀뽀를 끄고 깊게 눌려 파인 남자. 흔적이 있다. 발바닥 한가운데와 앞부분은 흔적이 깊고 뒤꿈치 조금 20세 비교됐다. 아이, 정도. 너무 빠른데? 발걸음이 가면 편이면 앞장 쪽 발자국은 눌리고 저체중. 그러지 않다. 괜히 엎드렸나? 뚝배가 근질거린 그녀는 가려운 곳을 옆쪽의 쫀신으로 꾹꾹 눌렀다. 걸음을 옮길수록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고 더 많은 단서가 머릿수가 손 많아졌어. 막혀. 멀지 않은 곳에서 플립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참 말소리가 작게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형님, 그분이 원하시는 재료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까? 하지만 여기엔 농가가 없는데요?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남은 가능성은 여기 식물이 재료인 거죠? 멍청한 놈. 당연히 아니지. 아쉽네요. 제가 또 풀은 기똥차게 잘 베거든요. 손바닥에 이 굳은 살 좀 보세요. 엄마는 제가 굶뜨다고 맨날 타박하셨지만 아무래도 그건 섬세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초 취급하지 않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다리에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아서 걷는 것도 여의찮으니 세심한 동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기 있군. 절름발이. 미안하네. 저런바리가 두 신도중 멀리서 얼핏이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그녀가 지금 천국에서 덱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용병이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기자 총알이 폭력을 행하던 자에 누구냐? 너무 빠르네요. 오토하지 말까? 제 말소리가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머리 이쁜 가크니야. 뛰어야 돼? 어디 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 침전. 이런 저의 건 새롭게 있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쪽! 어? 그럼 전 이만. 한 턴 만에 끝날 줄은 몰랐는데. 아니, 내가 고심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한 거 어디 갔어? 뭘 기다려? 깜짝이야.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이 그의 불안과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너도 그에게 물어야 할 게 있겠지만 미안한데 내가 먼저야. 괜찮다면 두 번째로 해. 그녀는 남자의 가슴을 지그시 밟고 총으로 들어봐, 목을 형씨. 눌렀다.
내가 물어볼 게 있거든. 있는 대로 불지 않으면 목에 구멍을 내주겠어. 케일라라는 여자애를 본 적 있나? 케일라? 질문을 바꾸지. 여자애를 본 적이 있나? 키는 대략 5피트 3인치에 밤색 머리, 청록색 눈, 텍사스어기야. 본 적 있다? 야드 없다. 파운드 법이라니. 겁에 질린 남자가 작게 고개를 본 적 세웠다. 없다? 그녀가 갑자기 빙긋 웃었다. 근데 왜 대게 시계 주머니에 케일라의 머리핀이 있을까? 그녀가 총을 꼭 내리눌렀다. 목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에 당신이 남자는 말한 상상이 사람과 간단하지 비슷한 않다는 사람을 걸 알고 깨달았다. 있어요. 5피트 3인치 키에 밤색 머리카락, 작은 바구니를 팔에 걸고 다니는 이름도 케일라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동자는 청록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었는데. 남자는 괜히 입을 벙긋거리며 머릿속에서 케일라는 이름의 소년을 떠올려보려 애썼다. 새 그림이 하는 단어가 혀끝을 맴돌았지만 그는 뱉어낼 수 없었다. 계속 말해봐. 그 머리핀이 어디서 났는지 자세할수록 좋아. 아, 힘들다. 그냥 잠깐 스치듯 만난 건데 그 소녀가 머리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핀이 예쁘길래 딸한테 주려고. 남자는 색깔에 관한 생각은 저긴 봐두고 상대가 시키는 대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가 방아쇠 읽었던 건 검지에 힘을 주었다. 마지막 기회야. 말해. 어디서 만났지? 튜즈데이란 이름의 모텔에서 봤습니다. 진즉 말했으면 좋잖아. 그녀는 엽총을 내고 총자루로 눈앞에 한 남자를 내리쳤다. 쓸데없이 말이 많아. 당신은 재단 사람인가요? 재단? 네, 그들은 재단이라면 질색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절 구해주셨잖아요. 제 어머니도 분명... 용병은 가차없이 그의 말을 끊었다. 재단 같은 건 몰라. 덱들의 갈등 같은 것도 알고 싶지 않고. 난 해야 할 다른 일이 있거든. 저 남자는 기절했고 총도 여기 있지. 이제 네가 그를 끝장낼 수 있잖아. 안 그래? 옅은 구름이 곧 질듯말듯한 태양을 덮어 마치 휘저은 달걀 혼자처럼 변했다. 그녀는 생각이 생긴 듯 저 멀리 태양을 튜즈데이 바라보았다. 모텔은 어디 있지? 젊은 추종자가 덜덜 돌면 더 남쪽을 가리켰다. 그곳에 한 명 도끼고 저 멀리 부지배를 반짝였다. 아이, 너무 잠시만요. 뛰잖아.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그 모텔은... 그냥 겸사겸사 구해준 거야. 쓸데없는 소린 필요 없어. 아니요. 응? 추종자가 얼른 주머니에서 몇 푼 안 되는 지폐를 살림새를 꺼냈다. 보니까 용병 같은데 맞죠?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도중에 제 어머니의 행적을 찾게 되면 잠시 주저하던 그는 목에서 흠뻑 저희 한 어머니는- 을 뺐다. 이렇게 생겼어요. 용병이 팬더트를 건네받았다. 살려준 기억해두지. 그녀는 팬더트를 추종자에게 그리고- 돌려주었다. 이건 제 전화예요. 추종자가 지폐의 여백에 그리고 이름의 숫자를 적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모텔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 부디 조심하세요. 그래. 돈을 챙긴 그녀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뒤돌아 자리를 떠났다. 태양이 열리지 아직 남아있는 도끼, 용병은 그 총을 들고 차 옆으로 다시 돌아왔다. 거의 도착한 그녀는 마리. 등에 양 2마리, 양 3마리.
카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새하얀 털뭉치가 맹글라 옆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이 얼른붙이 보였다. 새하얀 털뭉치가 휙 고개를 돌렸다. 그건 양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그 다음 양 2마리, 양 3마리. 모든 어린이가 숫자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수면이라는 과제를 복습해야 해요. 만나서 크게 반가워요. 생긴 양이네요. 전 바바라예요. 양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마도학자가 손을 내밀었다. 이것 만나면 뒷곁에 맞는 비켜. 동작이었다. 난 가야 해. 손을 흔들고 외치고 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고 히치하이킹을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봤거든요. 지금은 어슬렁거리기를 해보는 중이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진짜 어떡하겠다. 시끄럽네. 그러네요. 원하는 게 히치하이킹이라면 지금 답을 해주지. 안 돼. 기사분이 절 버리고 가버렸어요. 중간쯤 왔을 때 차 지붕에서 들린 스크래치 소리 때문인 것 같은데 고작 마찰음에 그렇게 놀란 거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듯이 운명이 저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공무수행 중이라서 흥정도 가능한데. 돈 문제가 아니야. 아, 실망스러운 대답이네요. 하지만 이해해요. 경계심을 갖는 건 좋은 자세니까요. 그런데 눈이 왜 그렇게 그러네요. 벌겋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쉽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대기 상관할 바가 아니야. 양 아가씨. 그럼 이 맛. 아니 이걸 진짜 안 태워주고 가? 응? 용병이 차창을 닫자 쉴 수 없이 여지른 손이 그는 길을 돌려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날벼락 해지고 시끄러운 기습에 차 안에 문이 퍼졌다. 그녀는 거칠게 오디오를 끄고 엑셀을 밟았다. 엔진을 떨리면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도로행을 빼고 온데 뜬금없이 어떤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갔다. 산기슭엔 인디안 그래스가 한가득 자라있었다. 가을이 가고 아르고스, 이 새끼 양을 좀 봐. 엄마 뱃속에서 죽을 뻔했어. 소녀가 가위를 향해 탯줄을 끊자 불똥 위에 누워있던 언니이 힘없이 그건 소리를 개 팔자 지었다. 탓이지. 그러지 마.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없는 걸. 봐, 아르고스. 녀석이 일어났어. 좋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없지만 태어난 이상 모든 존재는 필연적으로 이 죽는 새끼야. 거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그녀는 기뻐하며 양수와 필요한 건한 두 손을 아침으로 곧 닦았다. 날이 어두워질 거야. 이 녀석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해. 어미 양이 다친 상태라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테니까. 게다가 해가 지면 아르고스는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그래. 응? 들판의 바람이 단단한 풀잎을 스치고 아르고스는 야맹증이었나 보네요? 젠장. 아르고스는 결국 일을 하며 핸들을 거치고 돌렸다. 힘껏 엑셀을 밟았다. 그 자리에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그 마도. 하지만 길가는 텅 빈 채 다리를 밀거나 빌어먹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 시도는 실패였다. 그녀는 조금 전보다 더 다급하게 핸들을 들었다. 그러자고 멀리 떨어진 다양한 산업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그녀는 거의 포기한 채 헤드라이트를 켰다. 그러나 헤드라이트에 불빛을 내켰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귀에 거슬리는 브레이크 소리도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야맹증이 있으면서 왜 그런 거야? 이거 오토라니까 못 읽겠어요. 너무 빡세. 넘길 거 넘기면서 합시다. 예전에 뭘까니요? 키티티가 나한테 텍사스 도시괴담을 들려줬었어.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 이야기의 도입부는 클리셰 그 자체야. 지친 운전기사가 텍사스 도로를 달리던 중 히치하이킹 중인 소녀를 봤어. 기사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초콜릿을 건넸지. 소녀는 어느 묘지에서 내렸고 기사는 계속 앞을 향해 달렸어. 한밤중이었지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 장송 행렬이 나타났어. 그 영정 사진은 마치 찍었지. 불쑥 샘솟는 호기심에 그는 장례 행렬을 따라 묘지로 향했지. 초콜릿이야. 유령의 히치하이킹이군요. 갑자기 울린 소리에 그녀의 이야기가 끊겼다. 잠시만, 재단에서 연락이 왔네. 통신기를 켜자 편집처럼 기포, 차가운 안내문이 급보를 귀에 받았습니다. 들렸다. 미국 텍사스주의 제노기지에서 대규모 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응? 왜요? 제노 측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요. 여정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UTTU의 편집자 바바라가 최근 77번 도로에서 취재 중이며 재단은 타임키퍼가 그 편집자 조소키 교섭하여 우르드의 행방을 알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UTTU의 편집자는 잠시만요. 특수한 경로로 소식을 전달하는데 재단에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진전이 있으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분명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순조로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밖에 하품 소리가 다 들어오네요. 통신이 좀 그들이 됐다.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줬어? 텍사스주의 제노기지에서 대규모 철수가 있었나 봐. 뭘 하는 건지. 며칠 전에 제노의 그 높으신 분들 말로는 레드 38이 텍사스의 군수 공장에서 아직 정비 중이라고 하던데. 아이, 밖에서 아주 그냥 근데 오늘 철수를 해? 쩌렁쩌렁쩌렁쩌렁쩌렁쩌렁쩌렁. 진짜. 아이고, 그럼 내 레드 38은 아, 이번 정기 점검만 저러면서 아니었어도 뭐 소리를 우리가 안 길바닥에서 냈던.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잖아. 안내원이 대규모 철수라고 했잖아. 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해 일부 인력은 남겨뒀을지도 몰라. 걱정되면 바로 군수 공장에 가봐도 좋아. 치소스에 있으니까 거리가 별로 멀지 않거든. 이봐, 기사님. 치소스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라 그리 멀지 않은데.
그 도전을 막자가 아가씨들이 무슨 객기로 온 탐험대든 중요한 일이 있는 거든 간에 이건 꼭 알려줘야겠는데 그 마을에선 최근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자 지붕의 마찰음이나 갈고리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릴에 걸린 동물 사체 심지어 검은 로브를 걸친 이교도까지 이상한 일이 잔뜩 벌어지고 있다니까. 됐어. 그건 그냥 괴담이잖아. 흥정할 생각이면 좀 더 야근 방식으로 해보라고. 남들 다 아는 얘기로 겁주지 말고. 너무 어설픈 거 아니야? 내 말뜻을 이해 못한 모양이네.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눈앞에 달러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프랭클린 얼굴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으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못해. 당신은 이야기에 나오는 그 기사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 아니면 모든 과정을 당신 두 눈으로 직접 봤어? 아, 그냥 모퉁이 하나 도는 것뿐이잖아. 기름도 얼마 안 드는데. 남자가 도전으로 힘껏 흔들을 쥐었다. 하도님은 좀 기사님? 자세히 손끝에 다들 보여? 여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 사방에서 마치 율집처럼 농도 짙은 하얀 안개가 들렸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안개가 아니야. 더 들어갈 수 없어. 멈춰야 해. 아, 자리 바꿔. 안 돼. 지금은 차에서 못 내려. 왜? 젠장. 아가씨들 여기 소문 못 들어봤어? 그럼 여긴 뭐 좋은 게 있다고 왔는데. 77번 도로에서 안개가 넘실거릴 때 차에서 내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안개 속에 거대한 흰색 악어가 있다고 하더군. 멀리 떨어진 나무에 시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우린 차에 있어야 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겁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차지방에서 나는 마찰음을 나무를 멈췄다. 잠깐, 이건 어이, 이딴 것 때문에 겁먹었단 소리 하지 마.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기절했어. 좀 고요한 차 안에서 기이한 분위기가 번졌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근데 그게 차지방의 마찰음이 계속 알겠다. 봐, 저건 문무야. 미국 남부에서 흔히 보이는 크리터지. 놀라면 머리에 호흡각에서 안개 같은 기체가 나와. 아, 그냥 크리터들이 차 지붕을 긁는 거였잖아. 조정사는 마음에 안 드는데 투닥을 하며 이대로 창문을 가다간 밟고 한 달이 지나도 도착을 못 하겠어. 아, 진즉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이 녀석부터 옮겨야 해. 대장, 조수석에서 내려. 뭘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미국 운전면허증 있어? 운전하게요? 아니면 국제 면허증이라도. 운전할 때 꼭 없을 것 면허가 같은데? 있어야 해? 난 비행체도 타고 다니고 그걸로 묘기도 부린다고. 그게 차 운전보다 훨씬 어렵지 않아? 아이고 두야. 법 좀 차가 지켜라. 비행기보다 훨씬 운전하기 쉽단 말이야. 조종사와 운전기사 중에 누가 더 많은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릴리아야, 법 좀 지키자. 조정사의 계획대로 일단. 자리가 바뀌었다. 그는 눈앞에 계획. 조정사의 기억을 양쪽 떠올려보기 엔진을 켜고 시작했다. 회전 속도계는 70%까지 안정화한다. 프론트 휠 스티어링 로크, 로드 인디케이터, 푸시 로드. 플랫. 잠깐. 이건 자동차잖아. 젠장이. 비행체 운전할 때처럼 하려고 그랬죠? 뒷좌석의 승객이 조용히 안전벨트를 맸다. 내려 대장. 이 깡통은 어떻게 못하겠다. 동의하는 바야.
이 안개는 크리터 때문이잖아. 그럼 간단하지. 쟤들을 쫓아내면 돼. 가자. 근데 전투 에피소드가 아니었는데? 릴리아가 참을 열자 바깥에 농도 짙은 안개가 조수처럼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끝내? 쫓아내는 거 전투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뭐지? 예상 실패다. 아니 뭐 전투 에피소드가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요. 저기 별이 있다. 저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 전에 전투가 아니었네요? 베이비 라디오. 차에서 내린 전문 승객들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올라섰다. 응? 뭐지? 왜 넘어가지? 응? 아, 오토를 안 눌렀구나. 가로 뭐야 이거? 아, 이런. 흔들리는 거기에서 약간 바람이 왜 그래, 대장? 누가 나두수를 썼어. 벌레가 문 것처럼 아기 울음소리에 귀한 쪽이 너도 아기 울음소리 들었지? 가보자. 고요한 광야에서 풀잎이 바스락 부는 소리가 따갑게 줬다. 뭐 말지 텍사스 않은 출신 곳에서 병사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 아주 오래전에 자기 고향에 악명 높은 강도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테이프로 아기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 편모 가정의 문 앞에서 틀어놓는다고 하더군. 불쌍하다고 문을 열었다간 괜한 화를 부르는 거지. 그렇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전부 거절할 순 없어. 당연하지. 난 그냥 알려준 것뿐이야. 가까이서 들리니까 싸울 준비해. 그래, 알았어. 전투라는 건 풀잎이 흔들리고 가을 뼈는 소리가 또 끝쳤다. 그리고 네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안 돼! 수능 위에 누워있는 망가진 손전등엔 새로운 상처 자국이 났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청에서 부츠락과 반쯤 보이는 버섯뼈는 신선하고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바닥이를 품에 꼬꾸라는 가는 여성이 작게 모은 도와드릴까요? 남자에 놀랐는지 모르겠다. 메이드의 얼굴은 드디어. 핏기 없이 처음했겠다. 누가 왔네. 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크리터들이 길을 막고 절 보내주질 않아요. 제가 길을 비집고 나가려고 하면 펄쩍 뛰어올라 제 몸에 부딪히고요. 보세요. 아이도 배가 고픈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안 되겠다. 여러분이 없으면 불 좀 켜고 어떻게 올게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무? 저 녀석이 습격했다는 보고서는 본 적이 없는데 온순하고 겁 많은 크리터잖아. 대장, 보고서가 모든 걸 설명해주진 않아. 아우 됐다. 아우. 쟤들을 좀 봐. 눈에서 온순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노르벨 모모가 갑자기 입을 쩍 벌리며 새하얀 이쪽에 조심해! 들어갔다. 공격해온다! 아이고. 잠깐만, 이거 안 없어지고 있었네? 나 오늘 왜 이래? 나 뛰어야 돼? 생긴 건 되게 귀엽네요? 모모라는 거? 모래사로 기준 장전 수가 충전. 잡았다. 그럼 전 이만. 또 한 번에 끝났어. 소란 씹던 녀석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따라는 자 플리피를 들리며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어토 안 놀랬지. 매번 저렇게 빨리 가버린다니까. 레이드 트리밍 녀석이 오빠댁에서 머무르 괜찮으신가요? 당신도 보셨죠? 저 매끈매끈한 작은 동물이요. 바다 표범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자동차 지붕 위에서 납작하고 넓은 뒷다리로 마찰을 일으키며 귀에 거슬리는 스크래치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해요. 참 놀랍죠? 이름이 레이드야? 저 녀석들도 공포의 장점이 뭔지 아는 거예요. 들판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그런데 얼굴에 홍수를 안타깝게도 띠고 겁이 많다 보니 조금만 기척이 느껴져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기 안개는 늘 거치지 않고 손님들도 자꾸 길을 잃죠. 여러분은 모텔 손님인가요? 모텔 종업원이었나요? 네, 튜즈데이 모텔이란 곳이랍니다. 피곤하시면 그곳에서 잠시 잠을 청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모텔의 메이드이신가요?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튜즈데이라고 불러주세요. 다들 주로 그렇게 절 부르거든요. 정말 친근한 이름이죠. 어떻게 이봐, 사람 이름이 튜즈데이, 화요일? 이리 와. 튜즈데이 아침 배달해. 튜즈데이. 이름은 마치 고삐처럼 모두의 목에 메어져 있죠. 그녀가 여로에 지친 도손 잠시 머무를 곳이 필요하신가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아직 차에 계셔서 혼자 둘 수가 없네요. 신분증이랑 짐도 차에 있어. 현금도. 안개가 걷혔으니 빨리 가자. 제가 길을 안내해드릴까요? 당신이? 조종사가 의심스러운 다른 일 안 봐도 돼? 바라보았다. 제가 여기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예약한 손님이 늦으시네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두 분 차는 77번 도로 근처에 세워져 있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태양은 열기를 내뿜고 붉은 대지 위엔 선수와 다리가 어지럽게 겁쟁이 녀석. 흘러 있었다. 앞서 세워져 있던 차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길가에 몇 개지만 넝그런 채 우리 집만 버려두고 혼자 튀었네. 짐까지 들고 안 튄 게 어디예요? 좋게 생각하자. 그래도 우리 물건은 꿀꺽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짐을 들고 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실 건가요? 그건 사실상 좋은 생각이 불가능하네요.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는요. 로드무비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럼 도로가 별로 안전한 곳이 아니란 걸 아실 텐데요. 그리고 미립국자도 이곳으로 많이 왔고요. 미립국자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모텔이 근처에 있죠? 그럼요.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에 걷기 좋은 오솔길이 있어요. 지늘기 신발에 묻지 않게 조심하세요. 응?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별로 멀지 않거든요. 지느길이 어떻게 걷기 좋은 길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은 별로 길지 않았다. 발목에 날이 스피드가 함께 치기도 저물면 전에 저기 걸려있는 조명에 불이 들어온답니다. 길을 잃은 여행객이 포근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도록 말이죠. 멀고슬나무가 내려와진 목조 로비가 항우쪽에서 튜즈데이 조용히 모텔에 교주인을 온 기다리고 걸. 있었다. 환영해요. 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런 오타쿠 문물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이제 동방 프로젝트 관련된 2차 창작들을 어쩌다가 접하면서였는데 그때 이제 최애캐가 이자의 사쿠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녀전선에서는 최애캐가 이제 G316이라고 독일제 돌격소총거든요. 사성짜리. 그쪽도 메이드고요. 그런 식으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메이드 캐릭터에 많이 끌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유이왕도 마스터듀얼로 입문하게 됐는데 그때 첫 덱이 드래곤 메이드 덱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이드 쪽에 조금 이래저래 애착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카카니아를 보기 전에 튜즈데이를 봤으면은 아마 튜즈데이가 최애캐가 또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왜 자꾸 여기 나간다 그러지 벌써? 붉은 장 모델 프런트에서 메이드가 손님들의 착한 눈물을 맡고 있었다. 숙박료는 25달러입니다. 결제는 카드와 현금,
어떤 것으로 하시겠어요? 현금이요. 메이드가 영혼을 내고 정보를 혹시 대주했다. 이 근처 마을에 군수공장 같은 거 없어? 군수 공장이요? 릴리아의 차임새를 살피던 그녀는 네, 미소지음에 대답했다. 바로 근처에 있어요. 아무래도 지도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녀는 서로 가실 거면 일찍 돌아오셔야 너님 해요. 어서오세요. 세야세요. 밤에는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목이 왜 자꾸 나가려 그래. 조종사는 치조스라고 멀지 않은 것 에이. 같네. 여기서 마을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예요.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길 권하고 싶군요. 날이 곧 저물 겁니다. 걸리네요. 밤길을 돌아다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맙지만 난 지금 바로 가야 해. 평소에 해이하던 모습은 눈에감도 없이 조종사가 레드 남다른 38만 행동력을 있으면 선보였다. 모든 게 잘 풀릴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무슨 일? 하, 그럼 내가 그 원흉의 대가리를 비틀어 버리지. 릴리아답긴 하네요. 편지에서 한 차례 동물풍이 불더니 조종사가 모텔 정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조금 늦게 다시 아이, 체크인하겠네요. 나같이, 여기 여권 받으세요. 여기서 계속 메이드 일을 했나요? 네. 장사는 좀 어때요? 메이드가 작게 지금은 웃었다. 비수기라서 잘 되는 편은 아니랍니다. 의례적인 대화에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저한테 뭐 묻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양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마도학자를 본 적이 있나요? 바바라 얘기하는 거죠? 그녀는 재단서 준 자료를 펼쳤다. 쉽게 잊을 수 없는 얼굴이네요. 그녀는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건가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양머리 맞아요. 바바라. UTTU라 친숙한 이름이네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도학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잡지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대신 근처 농가에 물어봐 드릴 수는 있는데. 그녀가 뭔가 더 말하려는 찰나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 와도수의 기운이 머리 위에서 세차게 전해주었다. 죄송합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 같군요. 방은 2층에 있으니 일단 모셔다 드리죠.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위층에 손님이... 메이드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어쨌든 무서우면 제 뒤에 숨으셔도 됩니다. 이 제안은 어때? 아르고스네요? 그냥 멀찌감치 방을 떨어진 바꾸는 것뿐이야. 게다가 당신은 너그러워 나가시잖아? 저분은 210호 손님이세요. 그저께 밤에 오셨죠. 들어올 때 다친 상태였는데 벌써 회복하셨을 줄이야.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었군. 이유를 모르겠어요. 했었는데. 왜 계속
남한테 방을 바꿔달라고 고집을 부리시는지. 상대 못하겠다 싶으시면 바로 프런트에 전화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포켓몬 센터는요. 저보다는 그녀가 더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왜 저러는지 가서 안 물어보시나요? 아, 여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숙녀분. 그럼 어떻게 돌아가나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비밀은 있어요. 다양한 손님이 찾아오는 모텔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입을 닫아주죠. 살인밀고잖아요, 현상금 그건. 사냥꾼이 활개치던 시대는 지났지만 이건 알고 계세요.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면 침묵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는 걸. 특히 그렇긴 하죠. 역총을 가진 용병 앞에서는. 여기 텍사스주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겠죠? 이해했어요. 가까이서 대화가 아니면 계속 이어졌다. 다른 조건이 있는 거야? 당신 방이 더 크고 좋은 거지. 더 신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 저분은 218호 손님이세요. 또 다른 젊은 아가씨죠. 모두의 방호수를 기억하는 건가요? 모텔에서 한 달 동안 투숙하는 손님이 있다면 당신도 분명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걸요. 미스 킴벌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투수업을 하는 시점에서 그런 걸 알아야겠죠? 메이드가 뭔가 이해한 듯 소리를 내며 빠르게 소리의 출처를 향해 다가갔다. 눈앞의 남자는 추천 얼굴에 등에 홍고가 있었으며 눈은 퀭하였다. 가을. 스티븐 씨, 왜 나오셨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쳐다봤다. 메이드? 마침 잘 왔어. 이분, 미스 킴벌리와 방을 바꾸고 싶은데. 아, 두 분끼리 이야기가 된 거라면 당연히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는 남자의 목에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 말을 배우는 타임키퍼. 당신은 어? 버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널 본 적이 누구죠? 있어. 그 신문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였군요. 폭발한 그 진공폭탄. 너도 봤지? 분명 봤을 거야.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너희가 그 폭탄을 던진 살인마야. 진공폭탄. 그런데 스토리에선 그 그런 일로 거 본 너희가 적이 심판을 없나요? 받았나? 전혀 아니잖아. 오히려 표창을 받았지. 그 순간 모두가 너에게 축전을 보내고. 세상은 미쳤어.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싶은 지경이야. 죽인 게 재건의 손이면 표창을 받지 않을까? 그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이 작은 모텔에서 기다려야 하지. 주여, 제 인생은 고작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 왜 정상인간이요? 하지만 전 당신을 만난 너무하네. 적이 없는데요. 조금 전까지도 성함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좀 네가 몰골이 날 본 적은 당연히 초췌하다고 없겠지. 그 정상이어야 되는 거니고요. 내가 너희의 죄상을 만천하에 밝힐 테니까. 스티븐 킹을 조금 의식하고 만든 욕조에서 부패한 이름일까요? 여인, 양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괴물, 그리고 거울 속에 양의 머리에 사람의 몸? 봐봐라. 잠시만요.
그만해.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전부 가짜란 걸 더 일찍 알아야 했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훈장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 반짝거리는 훈장을 가졌어야 해. 그건 원래 내 거였어. 그가 입술을 꽉 깨물며 갈고리 같은 혼탁해진 두 눈으로 앞을 바라봤다. 남성 탐색하듯 물러서! 앞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용맹의 머리에 잘 끝나기도 전에 깡마른 남자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나 뛰어야 돼? 감정가? 정정. 약간의 마도학적 속임수죠? 그냥 반얘기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또 한 분이 죽었어. 그럼 전 이만. 뭐 하기만 하면 한 번에 죽어요. 이승원이라는 남자는 괴물에 반해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아, 옷도. 홍조? 숨을 몰아쉬는 메이드의 얼굴에서 약하게 열이 났다. 죄송합니다, 버틴 씨. 오자마자 이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하다니. 최저세에 볼 때마다 별로 예쁜 것 골치 아픈 같은데? 일도 아닌데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죠. 양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괴물을 봤다고 하더군요. 바바라 씨는요?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네요. 정말 저 히스테리 환자의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는 투숙한 그날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경련을 일으키곤 했답니다. 그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건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가 다음 순간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 보이긴 하네요. 이봐, 메이드. 수다만 떨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아가씨가 더 기다리지 나는 못하고 여기. 대화를 끊었다. 아르고스 씨랑 방을 바꿀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죄송합니다, 미스 킴벌리. 그럼 두 분은 프런트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아무리 예쁜 방도 정리를 마쳐야 묵을 수 있으니까요. 저번 이벤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프런트 초중고스. 의자에서 쉬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버틴 씨는 정말 죄송하지만 혼자 방을 찾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 들어앉아 여행가방의 걸음에 맞춰 살짝 흔들렸다. 공기 중에 다시 마도수의 기운이 거성에 몰려왔다. 저런 모르게 고개를 돌려볼 정도였다. 아니, 난 됐어, 메이드. 방 정리는 내일의 방해만 될 뿐이니까. 가서 저 뭔가 미스 킴벌리나 조사해야 되나 보살피라고. 보네요? 배가 엄청 고픈지 몸까지 덜덜 떨던데. 미스 킴벌리, 저번 이벤트에서 재건의 손, 미스 킴벌리, 룸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아니, 됐어. 누구였지? 상인. 난 당신 부탁도 들어줬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 미스 킴벌리는 누군가 방어 오케스트라를 정말 건드린 밉상이야. 고슴도치처럼 당신과 거래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터니티. 어디서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터니티가 이미 늦었어. 재건의 손한테 재건의 손 계약서에 사인한 잔당한테 것처럼 모든 조항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건네줬던 물론 후회할 수는 아티팩트라고 해야 있겠지. 되나요?
하지만 텍사스에서 거기서 총 가진 소환됐던 사람을 건드리지 캐릭터잖아요.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어리석은 짓이거든. 작중 보자고, 배경이 미스 더운 킴벌. 날이라기보다는 텍사스라서 조금 저런 복장 아닐까요? 응? 마도수를 쓴 건 바로 저 사람이야. 누구? 저 사람이 누군데? 응.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가끔 몸이 옥신거린단 말이죠. 충격이 좀 큰가 봐요. 갑작스러운 메시지. 은근슬쩍. 오랫동안 망치를 했던 문이 열리고 공기 중에 스위치를 누르자 짧은 전류연기. 스티븐이란 그 투숙객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히스테리 증상이 심해 보이고 나한테 저기를 보였지. 제트씨가 그랬지. 불안정한 대상을 만났을 경우 소통 방식과 스킬에 주의하고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금 릴리아도 여기 없는데. 첫잔이랑 주전자 좀 갖다 놓고 올게요. 소리는 스토리가 조금 채워지고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튜즈데이 씨인가요? 뭔지 알 것 같아. R E S P O 리스폰드. 깜백. 뭐였지 방금? 빨간색으로 리스폰드라고 써져 있었는데? 전화벨리를 울리며 생각할 동시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되었다. 버틴 씨? 튜즈데이 씨?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근처 신호탑의 전선을 크리터가 물어뜯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신하는데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텔 내 선전화는 늘 연결되어 있답니다. 아니 뭐 내 손전화니까요. 알겠습니다. 응? 점검은 곧 끝날 것 같아요. 근처의 그 군수공장도 모텔과 같은 신호탑을 쓰거든요. 어쨌든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곧 저녁 식사를 가져다 드릴게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서비스 좋네요. 뭘로 하지? 저 주방에다가 saturn이랑 주전자 갖다 놓느라고
앞에 스토리를 몰라가지고 이걸로 사실 갈게요. 방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미스 킴벌리가 전화 때문에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정답인가 보네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크리터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장난을 잘 치는 녀석들이잖아요. 꼭 원숭이처럼 똑똑한 머리를 이번에 남들 괴롭히는 데 쓰는 거죠. 듀즈데이가 제시카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이번 픽업이 듀즈데이인데? 하지만 그게 제가 눈으로 본 현실인걸요. 더 궁금하신 게 있나요? 당장은 없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목덜 위에서 깃털에 살갗위를 스친 것처럼 거미? 절지동물의 수납장이 나팔로 떨어졌다? 저게 뭐야? 이상하네. 이건 마두악 주문진? 무늬가 상당히 눈에 익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안 익은데요? 침대 옆에 벽면에 울퉁불퉁 고르지 않는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주문진 본 적이 있어. 제1방어선 학교 교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아닌가? 삼장 스토리에서 본 적이 있었나? 이건 매우 위험한 주문진이야. 고유의 형식에서 벗어났지. 이건 통제받지 않는다는 의미란다. 우리가 마도수를 익히고 미지 에너지를 맞아요. 길들이는 건 그걸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야. 아니, 하지만 이런 힘이 플레이하는 한계를 사람이 넘어서면 타임키퍼라면서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수 버티는 있어. 플레이어가 모르는 지식을 이 꺼내들면 모양을 어쩌자는 기억해두렴. 거예요. 다음 시험에 나올 테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싹싹 필기하는 소리만 들렸다. 듣고 있어? 선생님이 이 내용은 꼭 테스트할 거라고 하셔. 혹시 필기가 필요하다면. 소야한테 어렸을 때부터 기린이었구나. 고마워. 근데 다른 문제를 생각하는 중이었어. 버틴도 기린이네? 학교는 왜 학생 혼자 쓸 수도 없는 주문진을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 선생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 주문진을 익혀서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 재빨리 그걸 알아보고 위험의 근원을 찾아내게 하기 위함이었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니 함부로 움직였다간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다른 결과가 벌어지든가. 가까이 있는 주문진에서 더는 약간 기다릴 수 빛이 없어. 반짝였다. 릴리아가 여기 없으니까 빨리 조력자를 찾아야 해. 조력자라면 어떤 재질이 있어야 할까? 결단력 민첩한 약간의 공격 또는 자기 방어 수단.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그녀의 생각이 끊겼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이봐 꼬마 아가씨. 방금 복도에서 만났는데 이제 네 알아보세요. 차례야. 자초지종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용병이 눈썹을 찡긋 올렸다. 간단해.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 모텔에 숨어 있거든. 그녀를 찾기 위해 모텔 전체를 샅샅이 뒤질 수밖에 없어. 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 당연하겠지만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도 좋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너내 피하는 협력자가 사람이라면 되라. 당신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고영주님이 임무를 주셨고 난 그걸 완수할 뿐이지. 간통 현장을 잡든 미행을 하든 아니면 편지를 보내든 다를 건 없어.
그럼 너는 저수가 되라.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 목표는 이 방에 없는 것 같군요. 나한테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 일단 고개를 돌려 이 방을 봐. 응? 고개를 돌린 사이에 절 때려서 기절시키려는 건 아니겠죠? 버틴도 산수술은 다 겪어가지고 별 희한한 의심을 한단 말이죠. 꼬마 아가씨, 내가 기절시킬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공들여 여러 말 하지 않았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상황에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서로가 괜히 언짢게 소란 피울 필요 없이. 그래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본 걸 전부 말해줄 테니까. 용병이 눈을 가는 게 뜨자 손가락에 눈에서 화상을 빛이 입었네. 나왔다.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지? 이건 이상하네. 불에 닿아서 생긴 안광. 열상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 때문인 안광 것 뭐야? 같은데. 아무래도 중이병 다른 감성이 방처럼 여기도 넘치네요. 나름의 비밀이 있는 모양이야. 잠깐만, 다른 방에도 비밀이 있어요? 뭐야 여기? 내 생각엔 네가 방금 어딘가에 있는 마도술 주문진을 건드렸다가 화상을 입어서 흔적이 남은 것 같은데 맞아? 아, 자꾸 조수시켜달라고 유혹을 하네? 그녀는 타오르는 꼬마 초록색의 눈을 이게 내 마도술이야. 모든 흔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지. 이 직업을 얻게 된 이유기도 하고. 와 진짜 탕정 어떤 일에 추적화 흔적이 남지 인지다. 않았다면 그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 그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방을 찾아온 건 사람이 아니라 흔적을 찾기 위해서야. 이해했어요. 당신이 알고 싶은 건 추적 대상이 이곳에 온 적이 있는가 그거죠? 똑똑한 아가씨네? 방을 조사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당신은 용병인가요? 딱 봐도 티나지 않아? 고용할 거예요. 응? 그냥 말하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비상식적인 내 요구보다도 내 정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네.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다시 성실하게 내 소개를 해볼게. 난 아르고스라고 해. 26살이고 용병 경험이 많지. 젊네요? 거래 성립이에요. 이 방을 살펴봐도 좋아요. 대신 내 조사를 도와줬으면 해요. 뭘 조사해야 하는데? 수납장의 주문진이 언제 새겨진 건지 알 수 있나요? 총알 비스듬히 찾는 건 실내로 들어와 침대 협당 옆에 쪼가리를 24시간을 앉았다. 넘기진 않았네. 이전 투숙객이 남긴 흔적이라는 거군요. 그 결론에 용병이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진 않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군수공장? 갑자기 일로 간다고? 인자 없는 공장 안의 공기는 촉촉하고 서늘했다. 빈 껍데기가 아니어야 할 텐데. 공장을 따라 두 바퀴를 돈 그녀는 오픈물 취급실에서 손이 쪼고긴 나무 상자에는 못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응? 레드 상자 반가워 클레어리야. 친구.
그녀는 몸을 숙이고 남은 상자를 자세히 살폈다. 나무판이 손을 한 겹밖에 툭툭 없잖아. 조종사는 이걸 보호 조치라고 한 거야?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따지는 걸로 하고. 그녀는 두 손을 뻗어 상자의 끝을 받쳐들었다. 그런 상상은 꼼짝하지 그래도 않았다. 중력 종이었다. 특정 암호로 풀 수 있는 중력 주문은 걸어뒀네. 그 순간 뒤에서 잡기만 소리가 울렸다. 철수 준비 중인가요? 돌아선 조종사의 시야로 간이는 형체가 들어왔다. 마침 잘 왔어. 어? 당신이 여기 관리자야? 바구니를 발에 건 소녀는 그녀를 살피더니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중이님, 전 관리자가 아니랍니다. 수상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영광의 케일라라고 해요. 목표다. 밖에서 기척을 영광이 듣고 찾아다니는 말 케일라. 안 듣는 아이들이 또 무기를 훔치러 온 줄 알았거든요. 감 나가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 자주 좀도둑의 타겟이 되곤 하죠. 무기를 훔치는 아이라. 재밌네. 여길 지키는 사람은? 중이님,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가요? 글쎄요. 소녀가 살짝 놀란 듯 말했다. 한 달 전부터 군대가 철수를 시작했어요. 병사도 얼마 남겨두지 않았죠. 이건 저도 아는 사실인데. 철수? 철수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응? 근데 왜 남은 위기의 병사는 전주를 어디서 느꼈을까요? 찾을 수 있지? 마을 밖에서 오셨죠? 그럼 오다가 길가에 있는 주점은 보셨나요? 제노의 주점이요? 병사들은 틈날 때마다 거기서 술을 마시거든요. 거길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군인이 술? 생김새는 러시아 느낌이니까요. 다른 제노 병사들처럼 생겼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조종사를 위아래로 다만 훑었다.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주점 사람은 외지인을 반기지 않아요. 계명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여간 굉장히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리 밀교 여러 장소 조직인데 흩어놓고 얼마 있지. 전부터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마침 오늘이 계명회의 기도 날이죠. 아니 저번에도 스토리 그게 여기저기로 나랑 무슨 흩어지고 상관이지?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들의 기도 장소가 바로 마을 주점이니까요. 아니 뭐 술의 신을 다른 건 섬기는 저도 건가요? 몰라요. 어쨌든 거기 갈 거면 조심하셔야 해요. 고마워. 뭐 기독교도? 고통받는 자의 가호가 함께하길. 어?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의지를 받들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리니. 얘는 슬슬 이벤트가 본편 스토리랑 얽히기 시작하네요. 나는 아직도 아르카나가 왜 죽은 건지를 모르거든요? 고통받는 자의 의지를 받들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리니. 우리는 영혼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신앙으로 숭고한 행복을 얻으리라. 저번 이벤트부터 재건해준 잔당이 고통받는 자를 섬기면서 고통받는 자의 나오는데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잔에 가득 넘치리라. 고통받는 자에게 축복을. 고통받는 자에게 축복을. 그 순간 주점문이 벌컥 열리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와 외진? 젊은 조종사는 앞에 보이는 모든 걸 진짜 살폈다. 시끌벅적하네. 그녀는
소녀는 곧장 발을 향해 걸어갔다. 술이 장착된 벽에서 가게는 닭상의 나파밸리 와인, 캘리포니아 와인, 켄터키 위스키. 오, 좋은 게 많네. 보드카 스트레이트 한 잔. 여기서 제일 좋은 걸로. 지금은 영업 시간이 아니야. 슬라브인. 철컥. 더없이 익숙한 소리에 고장 내린 치거리에서 총이 이봐. 장전됐다. 난 그냥 술을 시키려는 건데 댁들은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나? 장사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왜? 술집에 보드카가 없어? 그럼 위스키 한 잔. 아무거나. 아니 방금 영업시간 없어. 아니랬잖아. 그것도 없어? 그녀는 벽에 잔뜩 진열된 위스키로 시선을 돌렸다. 제노가 왜 철수하려는 건지 알겠네. 술이라면 환장하는 그 녀석들이 여기서 버틸 재간이 없었겠지. 제노의 충이가 왜 여기서 술을 마시지? 댁들 공장 창고에 알코올 연료가 없나? 손님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아, 여기 사람들은 알코올 연료를 마신다는 걸 내가 몰랐군. 솔직히 좀 궁금한데 그 고통받는 자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주는지 말이야. 고집스러운 텍사스인이 종교를 바꿀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녀가 재빨리 몸을 돌린 순간 초년생이 오! 그녀를 스쳤다. 이건 못 참겠어? 개짜는 알콜. 너무 웃기다. 사실 술은 인간한테는 없는 용도의 알코올 연료 활성화되었습니다. 게 아닐까요? 충전. 약간의 마도학적 그냥 속임수죠? 데미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두두두두동. 헤이. 두두두두동. 그쵸? 그래서 제발요. 그걸 업그레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오래 살아 빚은 소리야. 잠시만요. 지금은 심리학 시간이에요.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뿅뿅뿅. 따다다다당. 그죠? 그럼 전 이만. 열이로 된 술병이 깨져 바닥에나 뒹굴고 반짝이는 숨이 마루로 쏟아졌다. 난 쓸데없는 일에 끼어드는 취미 없어. 제노 병사가 어디 갔는지만 말해주면 돼. 조종사가 술 진일장 위에 엎어진 주인을 보고 말했다. 제노 병사. 남자가 부어오른 눈을 힘껏 부릅떴다. 모르는 척하지 마. 아, 그 병사. 완전 얼간이었지. 제노는 그를 완전히 포기했는데도 본인은 제노가 자신을 높이 사서 공장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하더군. 이게 바로 너희 제노의 스타일이잖아. 그를 버리기로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를 찾는 거지? 잘 들어. 제노가 꼴 보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난 내 물건을 가지러 온 것뿐이니까. 그가 힘없이 숨을 내뱉었다. 굳이 그를 찾아야겠다면 아마 먼 교회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아, 잘 얘기했으면 고맙군. 싸울 일도 없었는데.
왜 기싸움을 해가지고 이 사다를 낸 걸까요? 참 이해가지 않는 행태네요. 뾰롱. 아. 일단 이거 살짝 볼까요? 스토리가 아하 요렇게 돼 있다. 아마 이게 보스전일 거예요. 보스전이 18번째 거라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좀 늦게 시간 편인데 한 40분이면 6개를 답할 수 있었고 그럼 다음에 진행할 때 한 7개 내지 8개 2시간 안에 답받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열고 후일담 2개 정도 있다고 보스전 후일담 한 2-3개 있다고 치면은 3일째 끝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목이 자꾸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해요. 목이 자꾸 나가가지고 조금 이랬지만 컨텐츠를 정리할까요? 이번에 이제 최저세이라고 메이드 캐릭터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다시피가 아니긴 하구나.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오타쿠 컬처, 서브컬처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동방 프로젝트였어요. 동방 프로젝트에서 최애캐는 이제 유사쿠야였고 그때부터 그냥 메이드에 끌리는 건가? 라는 느낌이었죠. 사실은 그때는 그 시간정지라는 기믹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조조에 입문하고 나서 디오가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걸 보면 이 시간정지라는 게 되게 그때 저한테 되게 크게 각인이 됐었나봐요. 사실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에 모바일 게임 쪽으로 오타쿠 게임을 시작하다 보니 첫 스타트가 소녀전선이었고 거기서 이제 뭐 방송이 아니라 다른 분 디스코드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5성이 없는 채로 한 몇 달을 지냈었어요. 진짜 5성이 더럽게 안 나와져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제 전투력을 책임져 주었던 게 우리 G36 독일제 돌격소총이었고요. 그래서 G36이 어느샌가 소녀전선에서 제 최애 캐릭터가 됐었죠. 이제 쟤들을 컨셉 짜겠다고 주인공 소대, 리벨리온 소대, 404 소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외하고는 진짜 순수 성능 픽 제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컨셉 같은 거 살리는 그런 카노자메 덱이라던가 이유식 메인으로 하는 덱이라던가 그런 거 제대 짜놓고 G36 넣어놓고
굴리는 제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G36은 개장 나오자마자 고민 없이 곧장 서약에 모드3 개조 만렙? 그런 것까지 다 찍었었고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애정캐가 다 메이드 속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라? 가 된 거죠. 이게 의도치는 않았는데 마스터 듀얼에 제가 유이왕 입문을 했는데 그걸로 첫 덱이 드래곤 메이드 덱이었거든요. 이래저래 이 메이드라는 거에 되게 의도치 않게 그게 이제 애정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사실 그래서 저도 컨셉 자체를 이제 다른 스트리머 분들 방에서 이제 사용인 컨셉을 잡았던 것 같기는 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그런 사용인 캐릭터에 좀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런 주인 되는 캐릭터랑은 뭐랄까 감정적으로 거기에 끌린다기보다는 좀 멀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사용인 쪽 캐릭터에 좀 더 이래저래 정이 많이 붙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컨셉 자체도 저 스스로도 사용인 컨셉을 잡게 된 거에 가깝다고 봐요. 사실 처음에 세바스찬이란 별명을 받은 게 계기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런 별명을 받게 된 이유는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튜즈데이 나오니까 이 애정캐에 대한 입지가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사실 카카니아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그냥 나 튜즈데이에 꽂혔어. 나 이거 튜즈데이는 못 놓쳐 이러고 완전 대깨 모드가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카카니아한테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카카니아 나와라 이러다가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첫 등장에서 한 템포 늦게 나왔잖아요. 그걸로 이제 거기 이제 마음을 많이 썼고 나왔다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완전 튜즈데이의 대캐 상태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 이거 시간 좀 지나면 아마 최애캐 자리가 갈아엎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도 이쁘게 잘 뽑혔고요. 보이저도 약간 메이드 기믹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희한하게 보이저한테는 그렇게 정이 안 붙는 거 보면은 보이저가 너무 초월적인 존재라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대충 그런 느낌이네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거 오늘 시작할 때 수녀전선만 거의 일주일 방송해놓고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게 리버스여가지고 초반화를 방송 컨텐츠로 쓰지 말아야 되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소녀전선 2에 이제 G36이 센터그레이시라는 이름으로 실장이 확정되어 있고
이번에 리버스에서 취소데이까지 나왔으니까, 결정 못 내리고 둘 다 갖고 가려고 허우적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사실, 어떤 분이, 목격하시면, 질투심을 비켜올 것 같긴 한데. 몰라요. 뒷일은 모르겠어요. 안 들키겠지. 그죠? 설마 들키겠어요? 애초에 손준 선투는 솔직히 관심 없다가 방송을 보고 추억에 당했다 이러면서 찍먹하게 된 건데 적어도 센터블레이시에 못 매는 거는 봐주지 않을까? 아닌가? 모르겠네요. 취소데이는 그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긴 해요. 리버스는 제가 자의적으로 시작한 거라. 뭐 어쨌든 진짜 슬슬 목 상태가 불안해졌으니까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보러 와주신 화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세바세바 갈게요.